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 시한이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오늘 하루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기 직전인데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마지막 불씨는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그거는 재앙입니다.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제 진정성 진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단일 후보로 등록하도록 약속이 잡혀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지금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단일화에 대한 협상과 그 의지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혜채 변호사님, 구체적인 단어를 급반전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수정안을 수용하겠다, 환영 협상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불발된 건 아닌지 단일화가, 혹은 불씨는 남아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요. 많이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9일까지는 시간적인 문제로 이 단일화 여론조사가 마무리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노선이 이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인쇄하는 오는 29일로 좀 늘어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19일에서 29일 사이에 단일화 이 여론조사 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이상 후보 주위에 있는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너무 날선말로 상대 진영의 심기를 긁는 그런 지나친 네거티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건 양측 후보 어느 쪽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떠나서 먼저 안철수 캠프에서 제시했던 가상양자 대결을 반영하자.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안철수 캠프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선전화 비율을 좀 넣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선전화 비율을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예선을 할 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예선을 할 때는 유선전화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예선에서 안 넣었던 걸 결선에 갑자기 넣자고 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가상 대결을 포기했다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이 유선을 넣겠다는 걸 포기만 한다면 글쎄요, 이 협상 저는 상당히 빨리 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도원 의원님. 앞서 얘기는 장본인들, 당사자들은 통 크게 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 확실한 것 같아서 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유선전화를 10% 넣느냐 안 넣느냐, 5%까지 좁혀느냐 안 좁혔느냐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접점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접점 찾기 어려운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유선전화를 넣으면은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고 무선전화만 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신문사 두 곳이 유선전화를 포함해서 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빼고 100% 무선으로 했더니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양보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금 단일화 협상을 하는 양쪽의 의도입니다. 조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쪽에서는 이번 단일화의 목표를 안철수 퇴출이라고 얘기하는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이번 단일화의 목표를 김종인 몰아내고 야당을 장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감정 싸움이 좀 번졌다. 그런 속마음을 갖고 협상을 하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우리 동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방송에 가서 야당 좀 굉장히 욕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은 하지 않겠지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 그다음에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님, 안철수 저 국민의당 대표님, 당신들 뭘 위해서 지금 그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LH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세 분이 혹시라도 박영선 후보 잘못될까봐 나서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 동료들한테 들었던 거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크다는 거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예. 뭐 욕만 안 하셨지 할 수 있는 비판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하는 짓, 이것만 뭐 하는 행동이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이니까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야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투표용지에 이름 인쇄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단일화는 해내겠습니다. 4월 7일 전까지도 단일화 시한 생각하세요? 그렇게 길게 가면 안 되죠. 인쇄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야 되겠죠. 그럼 내일 그래서 후보 등록을 각자가 하시는 거죠? 현재 입장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도원 의원님은 뭐 야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보수층이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대변해 주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근데 이제 만약에 당사자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통 크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당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당에 있는 지도부와 또 상의가 필요하니까 좀 그래서 뭔가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후에 지금 오세훈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내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1인 4당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이제 별 문제 없이 그냥 뭐 당내 추인이 되겠지만 본인이 소속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둘이 합의가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두 분이 진짜로 단일화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해서 단일화 협의에 관한 전권을 그냥 후보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의결을 받아서 두 분이 정말 호텔방에 들어가서 뭐 이틀이건 3일이건 뭐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실무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맡겨놓으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 직접 결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화에 일단 노란불, 빨간불 직전까지는 켜진 거기 때문에 김가루 교수님.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저희도 한번 점쳐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29일 전에만 한 명이 사퇴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투표용지에 두 사람 이름이 이제 적히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만 사퇴를 하면 기표란에 사퇴가 명시가 된다. 예. 이 부분까지는 두 후보 측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29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이미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29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9일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가능하냐면 양측 다 거의 벼랑 끝 전술로 뽀갤 수 있다. 같이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압박하면서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럴 가능성, 그런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더 보여서 압박을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뭐 양측이 다 필요하지만 예. 사실은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세훈 후보보다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본인이 유리한 그 여론조사 방식을 가져가려고 할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이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0%라도 유선을 넣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훨씬 더 불리해져요. 그걸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거꾸로 이제 무선으로 다 간다고 하면 사실상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무선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 그러면 이제 사실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 못하고 29일까지 계속 가고 그때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안 되면은 기표란에 사퇴가 명시 사퇴 안 되고.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한 대로 누구 사퇴했다. 그걸로 끝날 수도 있고 3명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29일 이전에는 반드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또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여권 지지층 내의 이 민심이 정말 열화와 같이 뜨거웠습니다. 그게 각 후보 진영과 캠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단일화가 약간 순조롭지 못함으로써 보수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금 다 국민의당 당사 또 국민의힘 당사 양당의 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이 부담이 양 캠프 측에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고요. 29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누가 되든 두 사람 다 보수 야권 내부에서는 역적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민심이 차가워질 것이다라는 걸 그 위기감을 두 후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특히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김 빠진 단일화라고 하는데 만약에 단일 후보가 나오기만 한다면 그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야 이번 경선에서 진 후보에게도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립니다. 정계 개편 구도에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등 제2의 길도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단일 후보가 나오면 나머지 한 후보도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단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불씨는 남았는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곤혹스러운 야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역적 얘기를 장혜철 변호사님 아까 해주셨는데 역적이 되고 싶은가 나라 망친 사람들이 웃고 있다. 이제 뭐 일부 보수층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김종인은 박영선 공격하는 걸 못 봤다. 같은 편인 안철수만 죽이라고 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 정권의 공정, 정의, 평등은 죽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양쪽 눈 다르다고 군대 빠진 윤석열. 국민 의무도 져버렸는데 대통령 자격이 있냐? 예. 부산은 초라하다, 서울은 천박하다. 부초서천, 이해찬 선생의 어록이다. 제가 오늘 이 댓글을 읽을 때 일부 직함을 생략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5개의 댓글 감사드립니다.